당당한 것과 싸가지 없는 거 구분 못하는 MZ 알바, 개인주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이기적인 거고요. 원하는 건 많지만 정작 노력이란 기본은 안 돼 있고요. 쿨한 척, 툭툭 던지는 말투, 근태불량, 불성실한 태도. 그런 직원 보면 진짜 한 대 후리고 싶죠. 반대로 열심히는 하는데 일머리 없고 실수 연발하는 친구들도 많죠. 혼낼까 싶다가도 눈치 보면서 죄송합니다 하는 거 보면 꾹 참게 되죠. 나도 신입 때 그랬으니까. 본인은 얼마나 죄송하고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일머리가 안 느는 모습을 보면 중요한 일은 솔직히 못 맡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는 내가 내 돈 버는 거니까 무겁게 봐요. 근데 직원은 남 일이니까 입장과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오늘은요, 이런 대표님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직원 본인도 일머리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기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크림에서 3천만 원에 팔리는 나이키 마스야드를 디자인했고 GD, BTS도 다녀간 전시회를 열었던 톰 삭스 아시죠? 그가 운영하는 뉴욕의 아트 스튜디오에서 직원들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영업, 스타트업, 사무직, 프리랜서까지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누구에게나 바로 적용 가능한 10가지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일잘로 되고 싶다, 신뢰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대표든 직원이든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톰 삭스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라온 실제 영상을 기반했고요. 첫 번째 행동 강령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1번, 코드대로 일하라. 말 그대로 규칙대로 일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톰 삭스는 창의성은 적이다라는 말까지 해요. 세상 창의적인 것들 다 모여있는 뉴욕에서 그것도 창의적인 걸 만들어야 되는 아트 스튜디오에서요. 물론 무조건 창의성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창의성은 기본이 갖춰진 위에 작동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규칙이라는 건 이미 내부에서 수십 번 반복해서 시행착오 끝에 검증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그걸 코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모두가 동의한 코드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제 생각엔 이게 더 낫습니다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바꿔버리면 그건 창의가 아니라 혼란입니다. 사실 대표 입장에서 제일 바라는 건 일을 잘하는 것보다도 일을 안정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정해진 시스템을 잘 지키는 사람,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감으로 해서 기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절차대로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 기준이 생긴 배경이나 이유는 대표나 관리자가 잘 설명해야죠. 그래야 수용도 되고 납득도 되니까요. 내가 신입인데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은 규칙대로 일하시고 성과를 낸 이후에 이건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행동 강령은 이겁니다. 2번, 일하는 공간을 신성하게 다뤄라. 말이 좀 거창하죠? 근데 이게 정확해요. 우리가 절이나 성당, 교회 가면은 괜히 말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잖아요. 일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톰 삭스 스튜디오는 작업장, 사무실, 탕비실, 계단, 심지어 입구까지 모든 공간을 성역처럼 취급한다고 해요. 지금 너가 앉아있는 그 책상도 방금 지나친 그 복도도 네게 아니라 다 같이 쓰는 공용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구체적인 예시가 탕비실 테이블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놓을 것, 개인 물건은 눈에 띄지 않게 정리해둘 것, 외부인은 사전 약속이나 허락 없이는 출입 금지, 심지어 그게 경찰일지라도, 문은 아기가 깰까봐 조심하듯 조용히 열고 닫을 것, 핸드폰은 통화는 밖에 나가서 할 것, 작업 중인 사람은 존중해주고 쓸데없이 방해하지 말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면 그냥 당연한 얘기 아니야? 싶죠? 맞아요. 되게 당연한 건데 매일 보는 얼굴들, 익숙한 공간, 편해지다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놓는 게 이 기본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 결국 팀 전체가 일터라기보다는 뭔가 동아리방처럼 되고 분위기가 무너지고 집중력도 산만해지는 거죠. 딱 이 정도의 조심스러움을 갖고서 구성원들 모두가 이 공간을 대해야지만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고 팀 전체의 집중력이 유지된다는 거죠. 이거는 업무 능력 이전에 타인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배려를 갖췄냐라는 문제거든요. 배려도 지능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려는 이 행동이 혹시 남한테 방해가 될까? 나만 편하자고 하는 건 아닐까? 이 두 질문만 늘 마음속에 있으면 실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행동 강령은 시간을 지켜라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출근 시간 맞춰라, 지각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 개념은 조금 더 넓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일을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 내 상태는 지금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지킨다는 건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상태, 몸이든 정신이든 그걸 만들어 놓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날 잠 제대로 자야 되고요. 밥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 운동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몸이 고장나고 멘탈 무너지고 결국 시간 안에 일을 끝마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딱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더라도 자리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고 전날 술 마셔서 해롱거리고 있고 일하다가 중간에 졸고, 그러면 그건 출근은 했지만 시간은 못 지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 행동 강령은 철저하게 일하라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후 과정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명 하나 고친다고 했을 때 그냥 고쳤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자재는 충분했는지, 납땜은 제대로 마감이 됐는지, 끝난 뒤에 테이블은 정리했는지, 공구는 제자리에 잘 뒀는지, 자재를 썼다면 매니저에게 보고까지 했는지, 이 모든 걸 맞춰야 진짜 일 하나 끝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 직원에게 퀵을 보내는 걸 교육한다고 했을 때
퀵 하나 보내는 게 뭐 그냥 퀵 아저씨 불러서 물건 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물건 상태랑 품목, 수량 정확히 체크해야 되고, 포장은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해야 되고, 주소랑 연락처도 정확히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고, 받는 분께는 언제쯤 도착할 거다 미리 안내해야 되고, 퀵 기사님 도착하면 미리 나가서 응대하고 직접 전달도 해야 되고요. 퀵 기사님도 우리 입장에서 협력업체니까 대우를 해드려야죠. 그리고 잘 도착했는지 그쪽에서도 잘 받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엔 그쪽에서 잘 받았답니다 라고 보고까지 되어야 퀵 하나 보낸 겁니다. 이렇게 전후 과정까지 챙겨야지만 내가 더 반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지는 거죠. 아까 그 퀵 보냈어? 네, 보냈어요. 잘 받았대? 네, 도착했다고 알림 왔어요. 그건 그냥 배송 알림이고 받았다고 확인한 거 맞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지랄 나는 그 답답한 상황 안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대표님도 그 노고는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고맙다, 수고했어요, 잘하셨어요. 이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맡긴다는 것, 교육을 한다는 건 단순히 시킨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끝까지 완성되도록 책임지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진짜 유능한 사람들은 마무리해서 티가 나요. 깔끔하게, 다른 사람도 헷갈리지 않게, 이후에 다른 코멘트가 뒤따라 나오지 않게끔 하는 거. 이게 진짜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5번째 행동 강령은 I understand입니다. 말 그대로 이해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를 명확히 밝히라는 것이죠. 이게 한국 사회에선 더 심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못 알아들었는데도 네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모른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일잘러처럼 보이고 싶어서 우선은 알았다라고 대충 말하고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는 거죠. 대표님이 어떤 지시를 했다고 쳐요. 직원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막상 다음날 보면 전혀 엉뚱한 걸 들고 옵니다. 이거 말고 그거 알았잖아. 저는 그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때려 맞추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모든 지시, 피드백, 요청이 오고 나면 반드시 I understand,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확인 신호를 남기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해가 안 됐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를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의미인가요? 이렇게 다시 물으면 대화는 금방 바로 잡혀요. 걷다 대고 한숨 쉬고 이거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모른다는 걸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모른다는 사람한테 성내고 한숨 쉬고 짜증내고 그거는 이제 팀장, 대표,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고요. 모른다고 하면 알 때까지 알려주는 게 또 대표의 의무죠. 안다고 해놓고 못했으면 그땐 혼내도 되겠지만, 그래서 대표님들도 다 알지 뭐 말 안 해도 이해했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시할 때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돌아올 때는 이해했습니다 라는 확인 신호를 받아야 일이 제대로 굴러갑니다. 이걸 이어서 6번째 행동 강령은 보냈다고 해서 그게 곧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지점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알면서도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퀵 사례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발송했다, 보냈다는 게 곧 그 사람이 확인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메일 보냈는데 회신 없고, 문자 보냈는데 확인했는지 모르겠고, 자료 전달했는데 막상 회의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안 읽고,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인드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보내는 것은 내 일이고 상대가 확인을 안 했다면 그건 아직도 내 일이다. 이 스튜디오에서는 그래서 모든 전달이 반드시 수신 확인, 영수증 같은 게 따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메일을 보냈으면 그 사람이 읽었는지, 첨부 파일은 열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확인을 문서로서 받으라는 거죠. 택배나 퀵을 보냈다면 잘 도착했는지, 그 사람이 실제로 받았는지, 포장이나 내용물에 문제가 없는지까지 확인이 돼야 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보냈다고요? 근데 저는 못 받았는데요? 시간 지나서 첨부 파일 안 열려요. 결국 그 책임이나 피해는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확인을 했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보는 게 제일 좋겠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다음 7번째 행동 강령은 언제나 리스트를 들고 다녀라입니다. 즉 항상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서 메모 잘 적고 기억력이 아니라 이 리스트에 의존하라는 거예요. 톰삭스 스튜디오에서는 우선순위가 정리된 리스트를 반드시 들고 다녀야 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해야 되는 일만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맡은 모든 프로젝트의 상태, 우선순위, 필요한 연락처, 부품 번호, 각종 메모까지 전부 다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까먹어요. 근데 그걸 내가 챙겼다, 나중에 떠오르겠지 하고 착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기억력이란 게 참 왜곡이 많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도 나를 배신할 때가 많고, 정말 새까맣게 까먹는 경우도 허다해요. 잊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으니까요. 그래서 리스트를 들고 다닌다는 건 내가 어떤 일들을 책임지고 있고 그걸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내 업무의 기록이고 증거이고 설계도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일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말을 잘하냐가 아니라 메모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만 보면 거의 다 나옵니다. 8번째 행동 강령은 always be knowing, 항상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정확히는 눈에 보이게 각 잡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스튜디오에서는 knowing을 강조하는데요. 이 knowing이란 건 수납장 안에 넣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물건들을 평평하게 즉각과 평행을 맞춰서 보기 좋게 정렬하는 방식을 말해요.
왜 이 방식을 강조하냐면 우선 정리가 되어 있으면 보기 좋고 물건을 찾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아트 스튜디오처럼 도구가 워낙 많은 공간에서는 그걸 찾는 시간만 줄여줘도 작업 흐름이 훨씬 효율적이 되겠죠. 정리는 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집중력, 속도, 그리고 동료에 대한 배려의 문제입니다. 9번째 행동 강령은 실수했으면 책임을 져라입니다. 톰 삭스 스튜디오에선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레더페이스라는 인형을 두고 벌금을 걷는 구조를 만들어놨고요. 누군가 규칙을 어기거나 실수를 하거나 근태가 안 좋거나 리스트를 안 챙겼거나 중요한 일을 놓치면 레더페이스 앞에 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벌금은 나중에 팀 회비 같은 걸로 쓰인다고 합니다. 즉 이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걸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를 만들어주는 장치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수는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인정 안 하고 변명으로 돌리거나 조용히 넘어가려고 모른 척 할 때잖아요. 그런 사람은 단순히 실수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랑은 같이 일 못하겠다라는 인식이 스물스물 쌓인다는 거죠. 실수 인정 안 하는 사람이랑은 그냥 그 인성 자체가 같이 일하기 싫잖아요. 이거는 왜 안 하셨어요? 이것까지 제가 하는 건지 몰랐어서. 이거는 제가 하는 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날 좀 정신이 없어서요. 이것보다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먼저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해놓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신뢰를 얻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실수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걸 책임을 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행동 강령은 persistence. 버티고 매달리고 계속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원본 영상에 나오는 말을 인용할게요. 계속 전진하세요. 세상 그 무엇도 끈기, 꾸준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재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흔합니다. 천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이루지 못한 천재는 속담처럼 흔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학식있는 낙오자들이 넘쳐납니다. 끈기와 결단력만이 전능합니다. 재능, 천재성, 학벌보다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 일관되게 이어가는 힘이라고 톰 삭스는 말합니다. 혹시 드라마 더 배워 보신 분 계실까요? 지난주에 시즌4가 나왔는데 파이나이닝과 이 식당 주방의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드라마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주인공 배역을 맡은 제러미 알런 화이트라는 배우가 3년 연속으로 골든글러브 남우주연상을 타기도 했죠. 아무튼 그 안에서 주인공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려면 중요한 건 컨시스턴스다. 일관성이다라는 거예요. 지속돼야 돼요. 계속돼야 돼요. 결국엔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톰 삭스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10가지 행동 강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어로 톰 삭스 템플릿 라고 검색하시면 오리지널 영상도 보실 수 있어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뉴욕의 아트 스튜디오에서 만든 이 매뉴얼이 우리한테도 공감이 되는 걸 보면요. 돈의 속성 저자이자 스노우폭스를 1조에 매각한 김승호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나는 실력은 떨어지는데 꾸준히 성장하면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봐. 그런데 근태가 나쁜데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결국엔 날라. 그거는 가둘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실력은 별론데 이 사람이 매번 별로면 문제가 되지만 지난달보다 낫고 작년보다 나으면 그거는 좋은 사람이야. 결국 성장은 실력보다 태도에서 기인한다는 거고 오늘 소개한 이 행동 강령들도 모두 태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역지사지, 한 번만 또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그냥 끝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느끼겠구나 한 스텝 더 생각해보는 태도. 이게 이 매뉴얼의 핵심이었죠. 요즘은 저도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일을 잘 대하는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보다는 성장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잖아요. 전쟁이든 팀플레이든 협업이든 결국은 숫자로 표현되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사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일할 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분위기고 서로의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이 신임을 받는 분들을 보면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리액션도 잘해주시고 몸 관리, 컨디션 관리도 굉장히 잘해서 상대방에게 민폐를 끼치지도 않고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도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배려를 정확히 알아봐주는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도 진짜 좋은 팀원인 거고. 흑백요리사 그 팀 미션을 봐도 흑수저든 백수저든 결국 중요한 건 호흡이 잘 맞는 팀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장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시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주변에 직원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대표님들 계신다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작은 브랜드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와 정보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